야, 내가 무서운 이야기 해줄까? 가끔 전철이나 거리에서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향해 말을 거는 사람이 있다. 대부분 사람이 피하고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대체로 이 사람들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환각이나 환청에 시달리고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하지만 이 환각이 아니었다면? 10년 전쯤에 당시 나는 대학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신입생 한영이와 소개팅으로 매일 술을 마시며 지냈다. 그때 같은 동안에서 만난 것이 A였다. A는 꽤 잘생기고 말을 잘하지만 유난히 겸손한 부분이 있어 금방 친해졌다. 집이 대학교 근처에 혼자 사는 곳도 있어서 거의 매일 들락거리며 알코올 중독자 콤비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매일 같이 마셨다. 잘생기고 눈에 띄는 A와 콤비로 불리는데 마냥 싫지만은 않았다. 실제로 나와 A는 동아리 내에서도 1, 2등으로 술이 강했기 때문에 마시는 양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꽤 많았다고 생각한다. A는 잘생기고 눈에 띄는 존재였기 때문에 항상 모두의 중심에 있었다. 가장 사이가 좋았던 나도 필연적으로 중심에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여러 가지 이익이 되는 경우도 많았다. 그렇게 즐거운 대학 생활을 보내던 어느 날 막 2학년이 되었을 때였다. 당시 A에게는 여자친구 C가 있었는데 새벽 2시쯤 갑자기 C한테서 전화가 왔다. 난데 A의 상태가 이상해. 당장 집으로 와. 마침 회식 중이라 귀찮았지만 너무나도 다급한 목소리에 사정을 물어도 빨리 오라는 말만 하기에 서둘러 회식을 빠져나와 A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다. 집에 도착하니 어처구니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책상 위에 훈도시 차림의 A가 춤을 추듯 손을 움직이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청주와 소금 같은 것이 작은 접시에 담겨 있었다. 솔직히 이것뿐이라면 쾌활한 A가 술에 취해서 그런 거구나 하고 생각하겠지만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상한 소리를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더 놀라운 건 사방에 흩뿌려진 소변 냄새였다. 책상과 삿바가 흠뻑 젖은 걸 보니 A의 것이 틀림없었다. 말을 걸어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큰 소리로 외치며 춤을 계속 추고 있었다. 울고 있던 C에게 사정을 물었더니 원래 방에 놀러 갈 예정이었는데 인터폰을 눌러도 나오지 않기에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려 손잡이를 돌려보니 잠겨있지 않아서 안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그랬더니 내가 본 광경과 같은 것이 펼쳐져 있었다. 내가 도착할 때까지 적어도 1시간은 춤을 추고 있었던 셈이 된다. 상황이 안 좋다는 걸 깨달았다. 그런 녀석은 아니었지만 나는 A가 약을 했다고 생각했다. C를 진정시키며 구급차를 불렀다. 구급대원이 도착해도 A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지만 옮기려고 했을 때 A가 엄청난 기세로 날뛰기 시작했기 때문에 경찰도 불러 꽤 큰 소동이 벌어지고 말았다. 나도 C도 경찰의 조사를 받고 약물 사용까지 의심을 받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A의 몸에서 약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로부터 3일 후 퇴원하고 온 A. 원인불명의 발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때의 기억은 거의 없는 듯 과음한 것 같다고 늘 웃는 얼굴로 웃고 있었다. 안심한 나는 과음해서 환각이라도 받겠지. 드디어 진짜 알코올 중독자구나. 가볍게 말하며 넘어갔다. 하지만 그날부터 A는 조금씩 이상해져 갔다. 멍하니 있는 일이 많아졌고 종종 벽을 향해 수근거리는 것을 자주 보게 되었다. 학교도 점점 나오지 않게 되었다. 걱정돼서 몇 번이나 찾아갔지만 조금 몸이 안 좋을 뿐이야 하고 얼버무리기 일쑤였다. 결국에는 조금 거리를 두고 싶으니까 연락할 때까지 오지 말라는 말을 했다. 솔직히 꽤 걱정했지만 이렇게까지 듣고 걱정하는 것도 바보 같아. 나도 오기 싫어. 연락 올 때까지 안 가. 고집부리며 말했다. 그로부터 3개월쯤 지났을 무렵 A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왔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 집까지 와줘. 나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고 바로 A의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자 술과 퀴퀴한 냄새가 방 안에 가득했다. 그 안에는 완전히 변해버린 A가 있었다. 뼈가 보일 정도로 비쩍 마르고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A는 술을 마시고 있었다.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나에게 A는 믿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너한테는 사실대로 말하고 싶어서. 라며 이야기해 주었다. 첫 번째 발작이 일어나기 3일 전쯤 A는 친구와 함께 캠핑하러 갔다. 거기서 바베큐를 했는데 고기를 굽다 보니 불에서 지독한 냄새가 풍겨와서 아궁이 속에 나무를 치우자 불에 탄 어떤 동물의 털 같은 것이 잔뜩 나왔다. 영 찜찜하기도 하고 기분이 나빠 새로운 아궁이에 바베큐를 했다. 그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길거리나 학교, 차 안에서 문득 그 동물의 털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반드시 시야 가장자리에 눈과 코가 없고 입만 있는 기모노를 입은 여자가 보인다. 입만은 웃는 채로 이쪽을 바라보며 점점 다가온다. 어? 완전 환각이잖아? 라고 생각한 내 태도를 알았는지 어쨌든 끝까지 들어달라고 A는 말했다. 고개를 끄덕이자 A는 계속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구급차에 실려가기 전날 A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한다. 꿈속에서 A는 A의 수호령이라고 자칭하는 노인과 만났다. 노인은 지금 네가 보는 기모노를 입은 여자는 옛 조상이 죽인 여자고 죽은 후에도 원념에 의해서 조상을 괴롭혀왔지만 참다 못한 조상이 앞으로 일절 그 땅에 접근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인과를 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A가 캠프에서 우연히 그 땅에 발을 들여놓았기 때문에 그 인과가 다시 생겨난 것이라고 한다. 이대로라면 계속 괴롭힘을 당하며 고통스럽게 죽을 것이라고. 그게 싫으면 내일 정해진 시간에 앞으로 하라는 대로 하라고. 설명을 다 듣는 동시에 잠에서 깼다. 실제로 여잔 자주 받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키는 대로 했다. 하지만 책상에 앉은 순간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다. 너하고 C가 왔다는 것도 구급차에 실려갔다는 것도 전부 기억나지 않는다. 게다가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그 여자가 직접 말을 걸어오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면 거짓말 같지만 그 여자가 분명 또렷하게 말을 걸어온다. 내가 얼마나 고통받아 왔는지 너도 고통받아야 해. 네 주변 사람들도 괴롭힐 거야. 왜? 도대체 나야? 네가 약속을 어겼으니까.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말을 걸어온다. 그걸 무시하면 엄청난 우울감에 죽고 싶어진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통만을 느끼게 된다. 짧은 시간에 몇 번이나 살해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느낌이다. A씨는 울면서 말했다. 유일하게 해방되는 것은 잠잘 때와 가끔 꿈속에 나오는 조상의 의식을 실행하고 있을 때라고 했다. 잠들고 싶어도 잠이 잘 오지 않아 항상 술을 마시고 있는 것 같다. 길거리에서 말을 걸어오면 주위 사람들은 혼자서 중얼거리는 걸로 보이겠지? 의식을 실행하고 있을 때도 기억이 없으니까, 지난밤처럼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무서워서 밖에 나갈 수가 없어. 난 미치지 않았어. 지금 너랑 이렇게 평범하게 얘기하잖아. 환각 같은 게 아니야. 다만 여자가 오는 감각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고 주변에 폐가 될 것 같아서 조만간 병원에 가게 될 것 같아. 마지막으로 너에게 이것만은 전하고 싶어서 불렀어. 그렇게 A는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환각은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잘생기고 인기 많던 A가 이렇게 돼버리다니. 며칠 후 A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심한 알코올 의존증에 따른 조현병 진단이었다. 인기 많던 A였기 때문에 대학 내에서도 한동안 이 화제로 떠들썩해져 나도 술자리 같은 건 피하게 됐다. 이때는 단순히 알코올 중독에 대해 무서운 마음만 가지고 있었다. 병문안을 자주 갔던 나는 날이 갈수록 상태가 나빠져가는 A의 모습을 지켜봐왔기 때문에 상당히 두려웠다. 한 달이 지나자 A는 제대로 말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A의 부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대학을 그만두고 시골에서 요양한다는 뜻을 전해 들었다. 나는 A의 집에 많은 물건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하러 가기 전에 가지러 가기로 했다. 내가 도착했을 때 A의 부모님도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A의 책상 위에 코르크판에는 나와 대학 친구들과 찍은 사진이 잔뜩 붙어 있어서 조금 감성적인 기분이 들었다. 그때 나는 한 장의 사진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 사진은 바베큐 파티 때 찍은 사진이었다. 6명에서 불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사진에는 눈과 코가 없는 기모노를 입은 여자가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다. 그 여자의 특징은 A가 말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한 감각을 느끼면서도 그 사진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 후로 특별히 구술하거나 불을 피우진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의논하는 일도 없었다. 왠지 모르게 무슨 짓을 해도 소용없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수수께끼지만 그때부터 거리에서 허공을 향해 말을 거는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었다. 그들 중 일부는 정말로 무언가와 싸우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왜 10년이나 지나서 이 이야기를 쓰려고 했는지는 이야기하고 끝내려고 한다. 계기는 일 관계로 알게 된 그 세계에서는 유명하다고 알려진 무속인이었다. 무속인이라고 해도 평범한 아줌마로 보험 판매를 하며 자원봉사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10년 전의 이야기를 왜 이 사람에게 하려고 했는지 자신도 신기했지만 왠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 사진을 보여주며 그녀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자 그는 나쁜 것에 홀려버려서 괴로워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수호령도 아마 거짓말이고 그 모습을 재미있어하며 놀리고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연한 계기나 파장이 맞아버리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끈질기고 나쁜 것이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불운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잊어버리세요. 라고 말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세상에는 그런 부조리나 무정한 일이 많이 있는 것 같다. 믿기 어렵겠지만 실제로 내가 겪은 일이다.